내일 이건희 컬렉션 갈라쇼가 열리는데 여기 앞서 보셨죠? 출국했던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삼성 총수일과 그리고 삼성의 주요 계열사 사장단이 총집결한다고 합니다. 안 기자님,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참석자가 아무래도 러트닉 상무장관이더라고요. 네, 이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이번 초청 명단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왜 이분이 더욱더 눈길이 가냐?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던 인물이었던 거죠. 예.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100% 관세 부담과 미국 내 생산 중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오면은 단순히 갈라쇼 참석이 아니라 이재용 회장과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만남이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서 외교 및 비즈니스의 장이 될 거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참석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사 지정화제 일정이 조율 중인데 현재는 러트닉 장관이 오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지금 단순히 문화계를 넘어서 정재계 모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갈라쇼에 정말 문화계를 넘어 정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가 그건데, 차 교수님, 예. 안 기자님 말씀처럼 이 러트닉 장관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관세를 무려 100% 지금 부담시키겠다. 우리 뒤에 관세 얘기 오늘 길게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만 15%를 25%로 올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모든 시장이 난리인데 100% 관세 부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이 사람이 갈라쇼에 와가지고 이재용 회장이랑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갈라쇼에 오는 만큼,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구체적인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재용 회장의 가장 큰 사업체가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금 지난번 그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대만의 TSMC가 지금 이번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기로 했거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지금 미국의 반도체를 짓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100%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던 만큼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물론 지금 텍사스에다가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종의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 상품인데 주력 상품의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든 오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삼성의 그 일가가 모아놓은 이 문화재를 보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이분들은 단순하게 이 지금 경제적 논리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를 통해서 국격을 높이는 그러한 문화사들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감동받는다고 한다면 협상에 유리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런 긍정적인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안 기자님. 그런데 러트닉 장관이 와가지고 정말 이 문화계뿐 아니라 정재계에 관심 집중되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오기로 했잖아요. 변수가 있다? 날씨가 변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만약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 현재 미국 워싱턴을 포함해서 동부 지역에 폭설이 내렸다는 거죠. 지금 왼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폭설 때문에 차량 통제가 이루어질 정도로 눈이 많이 왔군요. 긴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기상 악화가 주요 인사들의 이동과 참석 여부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 스미스소니언 미술관 같은 경우 지난 25, 26일은 모든 시설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하게 오다가 인명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인데 만약에 이런 일이 이 폭설에 대해서 빨리 제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를 어떤 이유로 해서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재용 회장과 만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눈이 아무리 와도 폭풍우가 오더라도 또 뚫고 오지 않겠습니까? 러트닉 장관이 꼭 와가지고 우리 이재용 회장 그리고 삼성 비롯한 또 관계자들과도 얘기를 해서 반도체 문제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쇼에서 이재용 회장이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던데 문화보고
뭐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 삼성의 창업주였죠. 이병철 회장 때부터 이어진 거고 이건희 회장까지도 문화보고 문화로 나라에 보답을 한다. 이런 정신을 이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갈라쇼에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삼성 일가가 총 출동한 것이라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정재계도 이곳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적어도 이재용 회장이 문화 쪽에 초점을 맞춰서 문화보국 선대 회장의 이런 유지를 받든다는 의미의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자, 실제로 이번 전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어서 이제 시카고 미술관으로 갔다가 영국 대형 박물관에도 전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접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재용 회장이 정치에 대한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요. 문화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널리 알리고 있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이건희 컬렉션 이 글로벌한 문화 행사가 정제의 관심도 받고 있는 이유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차 교수님. 예, 저는 말씀하시겠나요? 문화보호과 관련해서 꼭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를 통해서 국가에 보답한다는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자에는요, 또 한자로 다른 뜻도 있죠. 지킬 보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킬 보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지금 이건희 선대 회장만 모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의 조부이신 이병철 그러니까 창업자가 사실은 50년대, 60년대에 이 지금 이 문화재를 모았던 거잖아요. 외국으로 반출될 수 있는 헐값으로 나갈 수 있는 문화재를 아무도 그때 당시 문화재의 중요성을 알지 못할 때 그때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였던 이 이병철 회장이 사실은 우리 문화재를 지키겠다는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지킬 보자 보국도 되고요. 또 하나는 돌 보자 보국도 된다는 것이죠. 50년대, 60년대 사실 이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정말 낮았을 때 이 골동품상들이 이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외국에서 돈을 더 많이 쳐주니까 이렇게 헐값으로 넘긴 상황이었는데 네. 이병철 회장이 제값을 쳐주기 시작하니까 이 골동품상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이 삼성가에 갖고 가면 이게 돈이 된다더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이 지금 고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면서 우리의 문화재에 대한 이 식견 자체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지킨다, 도운다 그런 의미도 상당히 우리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문화보국이 나라에 보답한다, 문화로. 이뿐만이 아니고 나라를 지키고 돕는다 이런 의미까지 있지 않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 이건희 컬렉션 정말 이 대단한 보물, 유물들 컬렉션의 이 클래스가 좀 남다른데 이게 지금 미국 현지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받고 있고 이걸 계기로 또 문화행사 갈라쇼가 열리고 정재계 인사들까지 좀 집중되는 그런 행사여서 먼저 좀 짚어봤습니다.